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1회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가의 빈칸을 채우고 다의 빈칸은 보기에서 알맞은 답을 골라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동작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레드램프가 점등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누릅니다.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린램프는 켜지고 레드램프는 꺼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빨간색 버튼. 그래서 이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대로 그린램프는 꺼지고 레드램프는 켜지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 상태를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영상을 보고 가의 빈칸을 채우고 다의 빈칸은 보기에 알맞는 답을 골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의하면 가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 나와 다 여기 있죠. 다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찾아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부터 보게 되면 가는 우리가 그려 넣어야 되는 거죠. 빈칸에 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그려 넣읍시다. 자, 이렇게 딱 보아하니 뭐가 빠졌어? 자, PB 적색은 있는데 PB 녹색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놨으면 회로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느 정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가 빠진 거야? 버튼이 하나 빠졌어. 그래서 버튼을 우리는 그려 넣으면 되는데 이 버튼이 일단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처음에 누르기 전에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르고 나니까 동작이 됐죠. 그럼 뭐예요? 노말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누른 상태에서는 동작하는 이거 ON 버튼의 역할 뭐였지? A 접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A 접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A 접점이 들어가요. A 접점은 접점이 오른쪽에 띄워져서 그려진다. 그리고 B 접점은 왼쪽에 붙여져서 그려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A 접점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표시 여기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기호만 봐도 푸시 버튼 스위치구나 요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PB 뭐가 빠졌어? 여기 적색 있네? 그럼 녹색이구나.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뭐 불안하신 분들 여기다 짝대기 꺼가지고 A 접점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되고 그냥 기호로만 표시해 주셔도 감독관이 딱 보면 알죠. 감독관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판단합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그냥 요렇게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그리고 PB 녹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인데 다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처음 동작 상태를 생각해봐요. 처음에 전원을 탁 넣었을 때, 차단기를 올렸을 때 뭐가 점등됐어? 레드램프가 점등됐단 말이야. 그 말은 전기가 들어갔을 때 최초 동작하는 녀석을 찾으면 돼요. 전기가 두 군데 다 들어간다. 자, 여기 아웃라인, 여기 전기가 최초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차단기를 올리면. 자, 그리고 여기가 인라인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들어와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근데 얘는 A 접점, 여기도 A 접점, 그리고 여기는 뭐야? B 접점이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에 들어가요. 그러면 차단기만 올리면 동작하는 게 뭐야? 다란 말이야, 다. 그래서 요 녀석이 뭐겠어요? 레드램프, RL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동작한 게 RL이니까.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PB 녹색 버튼을 눌렀어.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으면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 B 접점이니까 이렇게 통해요. 그러면 MC가 동작하게 되는 거야. MC가 ON 하면서 MC A 접점 다 붙겠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자기 유지되지. 이렇게 통하면서 얘는 우리가 눌렀다가 손을 이렇게 떼더라도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면서 MC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A 접점 다 붙고 여기 전기 이렇게 통하겠죠. 그리고 요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여기는 소등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녹색을 누르게 되면은 RL은 오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뭐겠어? 당연히 GL이 되겠죠. GL은 ON 하게 되는 겁니다. 녹색을 눌렀을 때.
자, 그리고 적색을 다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전기가 탁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탁 열리면서. 그럼 얘가 오프 되는 거야. 오프 되면서 원래 여자대였던 A 접점은 떨어지고 요 녀석은 다시 붙겠죠. 그래서 원위치 하면서 요거는 다시 오프 되고 요건 다시 온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강의를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회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주 보셨을 텐데 여기서 요걸 생략하고 나다로 바꿔가지고 문제에 출제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출제되는 문제를 복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기존에 있던 문제 그대로 나온다든가 혹은 여기서 약간 응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복원해 놓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기능사, 산업기사 가리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의 기호는 PB 녹 A 접점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GL, 다 같은 경우는 RL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3가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시퀀스 영상을 가나다 3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문제 보기에 주어진 회로랑 알맞은 영상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2-5번 나왔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 영상 같은 경우는 자기유지 회로였죠. 그래서 녹색 버튼을 내가 눌렀다가 떼면 어떻게 돼? RL이 점등되어서 자기유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꺼져서 원위치 되는 자기유지 회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녹색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는 RL이 점등이 되지만 요 스위치에서 손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 꺼져버려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인칭이라고 불렀는데 인칭 회로라고 불렀었습니다. 요런 회로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펌프 같은 경우도 자기유지가 돼야 되죠. 눌렀다가 떼면은 이게 펌프가 돌아가 줘야 되는데 펌프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이상한 잡음이 들려. 그럼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스위치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칭 스위치라고 해서 별도로 한 가지 스위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인칭 스위치를 딱 누르고 있을 때는 펌프가 돕니다. 그걸 떼면은 펌프가 꺼져요. 그래서 점검할 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동작시켰다 껐다가 요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칭 회로, 인칭 스위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칭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레드 램프가 깜빡깜빡깜빡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멸, 우리 신호등 전멸 신호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깜빡 하는 전멸 신호를 보내주는 요 회로를 플리커 회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자기유지 회로, 나 같은 경우는 인칭 회로, 다 같은 경우는 플리커 회로에 관한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보기의 회로와 알맞은 영상은 가나다 중에 무엇이냐? 해독해보면 되죠. 뭐 앞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해독을 해드리면 자, 처음에 차단기 올리면 아웃에 아웃라인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라인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최초에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A 접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을 이렇게 탁 누르게 되면은 이 접점이 붙으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B 접점이니까 통과합니다. 그러면 MC가 ON 하면서 A 접점이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원이 통하니까 자기유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 A 접점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RL이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얘를 떼더라도 A 접점 요거를
떼더라도 스위치 접점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어때? 이쪽으로 전원이 통하니까 자기 유지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 회로는 자기 유지 회로구나. 그럼 답은 가나 다 중에 가 영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가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이음새의 명칭과 사용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이음새인데, 자, 제가 들고 왔어요. 요 이음새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플레어 이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면, 자, 이렇게 풀어보면 양쪽으로 풀려요. 이렇게 양쪽으로 풀리는데 요게 너트죠. 너트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플레어 너트, 요게 볼트예요. 요 녀석 이름은 플레어 볼트.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플레어 이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플레어 이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간에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동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간의 앞쪽에 여기에 나팔을 내는 거야. 나팔관 모양으로. 그래서 요렇게 나팔관 모양으로 약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트에 요렇게 걸립니다. 딱 당겼을 때. 그래서 요 상태에서 플레어 볼트에다가 꽉 조여서 이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꽉 조이게 되면 내부에 있는 나팔관이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서 이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압축 이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압축이 되니까 기밀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장점이 뭐예요? 쉽게 풀고 쉽게 조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간 이음시 사용하면서 동간에, 그러니까 냉동장치겠죠? 냉동장치에 점검 및 수리할 때 분해 점검 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번 문제에 이 이음새의 명칭은 플레어 이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 목적은 동간 이음과 분해 점검 수리가 되겠죠. 그래서 1. 동간 이음, 2. 분해 점검 및 수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덕트의 이음 방법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이음 방법은 캔버스 이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화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죠. 공조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A, H, U라고 합시다. 자, 이때 공조기에서 발생된, 우리가 냉방을 하게 되면 차가운 공기가 발생되죠. 이 차가운 공기는 덕트를 통해서 우리 사용처, 뭐 실내라고 합시다. 실내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덕트라고 했을 때 요거는 공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조기와 덕트는 둘 다 뭐냐? 철이에요, 철. 재질이 철이란 말이에요. 쇠잖아.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쇠와 쇠를 연결하게 되면 공조기에서 냉난방을 하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이송해 주기 때문에 이 송풍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동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 진동이, 공조기에서 발생된 진동이 덕트에 고스란히 전해지겠죠. 그래서 이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은 소음도 발생할 것이고, 잘못하면 계속 떨리다 보면 요런 이음부 있죠. 이음부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동이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여기 가운데에다가 여기에다가 뭔가 이음을 하는 거야. 그 이음이 뭐라고? 캔버스 이음. 그래서 요게 소재가 천 소재다라고 했죠. 그래서 천 소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공조기에서 발생된 진동이 어떻게 돼? 이 덕트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야. 얘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천에서 막 이렇게 진동을 흡수하고 이 덕트 쪽에는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이음 방법을 캔버스 이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설치 목적은 제가 방금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송풍기의 덕트 사이에 천소재로 만들어 설치한 이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부에서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해서 이 조인트의 명칭을 알려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렉시블 조인트의 설치 목적을 써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플렉시블 조인트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라고도 하고 플렉시블 이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렉시블 이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플렉시블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나올 겁니다. 신축성, 그리고 잘 구부러지는, 혹은 유연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 플렉시블이.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그렇다면 플렉시블 조인트, 다른 말로 플렉시블 이음이라는 건 결국은 신축성이 있는 이음새, 잘 구부러지는 이음새, 유연한 이음새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플렉시블 이음새는 우리 냉동에서 가장 많이 설치하는 곳이 펌프와 배관입니다. 그래서 펌프와 요 배관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펌프가 유체를 이렇게 수송하는 거예요. 펌프가 물을 수송하게 되면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진동이 발생해서 이 배관에 그대로 연결하면은 배관에 그 진동이 전달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배관이, 요것도 철이죠. 쇠란 말이에요. 배관이 진동에 의해서 떨리면서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는 거야. 주로 보면 이음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음부가 계속해서 진동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파손한다거나 누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와 배관 사이에 뭐를 설치해? 플렉시블 이음새 또는 조인트 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랑 비슷해? 우리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송풍기와 덕트 사이에 설치하는 캔버스 이음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이음도 마찬가지죠. 공조기 내부의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로 전달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전달되니까 소음도 발생하는 거고, 결국은 이음부에서 누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 펌프와 배관 사이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플렉시블 조인트의 특성은 뭐야? 신축성, 잘 구부러지는 유연한 이음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플렉시블 조인트는 무조건 재질이 고무이면서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플렉시블 조인트의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고무로 제작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레스, 그리고 뭐 철, 소재로 된 그 이음새 조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딱 하나를 단정지어서 이게 플렉시블 조인트다, 플렉시블 조인트는 무조건 주름관으로, 주름통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뭐랄까요,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거는 결국 뭐로 만들었든 신축성을 가진 유연한 조인트라는 겁니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함으로써 진동도 흡수할 수 있지만, 간혹 보면 우리 난방할 때 보일러에 펌프 많이 설치하죠. 난방할 때는 배관이 뜨거워져요. 그럼 배관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요 신축도 흡수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새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렉시블 조인트의 설치 목적을 정리해보면, 자, 제 문제지에 적어뒀습니다. 배관의 진동부 및 열팽창 등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여 방진,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이음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야, 이 문제 아주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명칭은 뭡니까? 계기용 변류기. 그리고 용도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형식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냉각탑입니다. 그리고 형식 같은 경우는 직교류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냉각탑 같은 경우는 직교류형과 대항류형이 있었는데, 요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 냉각수와 공기의 방향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요 냉각탑 같은 경우는 일단 최초에 들어오는 냉각수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식혀줘야 되는 거야. 뜨거운 냉각수를 식혀줘야 됩니다. 왜? 이 냉각수라는 거는 응축기에서 열교환하고 응축기 내부에 있는 냉매를 액화시키고 지는 뜨거워져서 오잖아. 응축기에 열을 전달받아서. 그래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다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냉각탑에서 식혀서 재생하는 거지. 재생시켜서 냉각수를 다시 재활용해주는 장치가 요 냉각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뜨거워진 냉각수가 냉각탑 내부에 노즐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노즐로 들어가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겠지.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쭉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장치 여기에 들어있는 꼬불꼬불한 거 있죠. 요게 뭐였다? 충진재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요거 왜 설치합니까? 충진재가 없으면 냉각수가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뚝뚝뚝 아래로 수직으로 확 자유낙하하는 거지. 자, 그러면 냉각수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식힐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진재를 채워서 유속을 다운시키고 충분히 공기랑 전열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냉각수가 좀 더 빨리 식게끔. 자, 그래서 냉각수를 쭉쭉쭉 뿌려주면서 아래쪽으로 요 팬을 돌리는 겁니다. 팬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팬이 돌아가면 공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빨아당기는 거야. 빨아당기니까 공기가 양옆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게 돼요. 쭉 흡입돼갖고 빨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공기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냉각수를 확 식힐 수 있는 거고 팬에 의해서 열이 쫙 빨려 나가는 거예요. 요 원리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냉각수는 식어서 재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응축기에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교류형이냐 대향류형이냐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야? 이 냉각수는 아래로 떨어지고 이 공기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직교하는 거죠. 직교. 그래서 직교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예요? 직교류형 냉각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냉각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냉각수, 뜨거워진 냉각수가 위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뿌려지게 되겠고 중간에는 충진재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팬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쭉 흡입해냅니다. 쭉 빨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아래쪽에서 들어와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냉각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죠. 서로 반대 방향이야. 반대를 우린 뭐라고 해? 향류라고 불렀죠. 같은 방향은 병류라고 불렀고 자, 그래서 향류, 대향류, 방향이 대향류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형식은 대향류형 냉각탑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충진재가 양옆에 있으면 이렇게 장치의 양옆에 있으면은 직교류형이 되는 거고 충진재가 장치의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대향류형 냉각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 중 마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라, 마라는 5가지 장치를 보여주고요. 이 중에 마 장치의 이름과 설치 목적을 쓰라라는 건데 일단 한 개씩 살펴보면 가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 스위치, 나는 토글 스위치, 다는 셀렉터 스위치, 라는 THR, 뭐 다른 말로는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리미트 스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마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 장치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리미트 스위치 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문제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 같은 경우도 그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설치 목적 읽어보면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 냉동창고 등의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의 개폐와 냉동장치의 운전을 연동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리미트 스위치라는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만 생각해봐도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 불이 켜지죠. 그리고 불이 켜지면서 압축기는 정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장고의 문을 여는 순간 압축기가 운전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부하가 순간적으로 확 증가하기 때문에 압축기가 순간적으로 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하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부하 걸리고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하면서 야,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불 켜. 일단 불 켜고, 불 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불 켜고 압축기 잠깐 정지시켜. 문 열고 있는 동안. 그리고 문을 닫게 되면은 리미트 스위치가 다시 눌러지면서, 이게 동작하면서, 리미트 스위치가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서 냉장고 내부에 있는 불은 꺼지고, 켜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내부에 불은 꺼지고 압축기는 다시 운전되는 요런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 냉장고 문의 위치를 이제 검출을 하는 거겠죠. 냉동 창고 등의 출입문에 설치하며, 그래서 주로 보면 냉동 창고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출입문의 개폐와 냉동 장치의 운전을 연동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증발압력 조정 밸브의 설치 목적과 가에서 라 중 설치 위치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가나 다라 요거 보기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증발압력 조정 밸브라고 장치는 주어져 있고 이 장치의 설치 목적과 설치 위치를 써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발압력 조정 밸브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적어드리면 증발압력 조정, 뭐 조절이냐 조정이냐 뭐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증발압력 조정, 뭐 조절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발압력 조정 밸브라고 쓸게요, 저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서는 우리는 EPR이라고 불러요. 자, EPR 우리 필기 이론 공부해 보신 분,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뭔지. 자,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압축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단에 증발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증발기가 요 압축기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증발기야. 증발기, 얘가 압축기 라고 해요. 자, 이때 EPR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자, 증발기의 출구 측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증발기 출구, 즉 압축기와 증발기 사이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발기 출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왜? 증발기 출구에 가깝게 설치하는 거야. 가깝게 설치해서 증발기 압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는 증발기 출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발기 출구에 EPR을 설치하는데 이 EPR을 설치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EPR을 설치해가지고 EPR은 요 밸브 자신의 입구 측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증발기의 압력이 이상 저압일 때, 그래서 압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증발기 압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얘가 작동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작동을 하느냐? 우리가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자, 기본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했는데 증발기의 압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상 저압이 된 거야. 그래서 압력이 너무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의 압축비는 요만큼이었는데 압축비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냉동 효과는 이만큼이었는데 냉동 효과는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게 되고 냉동 효과는 줄었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 버리면 압축비가 과대하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압축기가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압축기 내부에 있는 윤활유가 열화탄화되는 거야. 그럼 이런 열화탄화된 찌끄러기가 냉동장치를 순환하다가 어딘가를 막아버리면 냉동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압축기가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증발 압력이 너무 이상 저압으로 떨어지면 장치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EPR을 증발기 출구 측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증발기 압력이 너무 다운됐어. 너무 다운되면 EPR 여기 입구 측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입구 측의 압력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얘가 그 밸브가 여기를 잠궈버립니다. 밸브가 지가 잠궈버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탁 잠겨버리니까 이 전단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 압력으로 올라가고 다시 정상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압력에 맞춰서 열어주는 겁니다. 요게 EPR 증발 압력 조정 밸브의 설치 목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발기 출구에 설치해서 증발기의 이상 저압을 방지해 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증발 압력 조정 밸브 EPR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 목적을 정리하면 증발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설치 위치가 되는 거야. 설치 위치. 그래서 설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 주어진 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발기가 현재 2개가 있는 거고요. 같은 냉동장치인데 증발기가 2개일 수도 있겠죠. 그냥 냉장고만 봐도 냉장실, 냉동실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증발기를 여러 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0도씨짜리고
또 하나는 0도씨짜리네요. 0도씨짜리.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치고 압축기는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 같은 경우는 0도씨 증발기 있고, 그럼 여기가 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출구. 그 다음에 다는 마이너스 10도씨 증발기 있고, 그 다음에 라는 마이너스 10도씨 증발기 출구. 요렇게 되겠네요. 입구 출구, 입구 출구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EPR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줘야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EPR은 기억을 해버리세요. 그냥 고온 증발기 출구에 설치한다. 고온 증발기 출구.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세요. 자, 어디? 고온 증발기 출구. 절대 입구에 설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EPR이라는 거는 증발압력 조정 밸브는 무조건 어디? 증발기 출구인데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는 고온 증발기 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여기에다가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EPR을. 그래서 EPR을 여러 대의 증발기가 있을 때는 설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러 대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축기는 요 냉동장치에서 요 압축기는 무슨 증발기를 기준으로 운전이 되겠어요? 당연히 저온 증발기를 기준으로 운전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마이너스 10도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냉동장치가 운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냉동실과 냉장실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온 측에다가 EPR을 설치해서 증발압력을 이 고온 증발기, 즉 0도씨에 맞게끔 설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발기의 온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EPR로. 그래서 EPR이라는 거는 이 증발기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렇게 증발기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온 증발기를 기준으로 냉동장치가 설계가 돼요. 그래야지 그만큼 온도를 떨어뜨리지. 그리고 나머지 고온 증발기를 만들기 위해서 EPR을 설치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PR 여러 대일 경우, 증발기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EPR은 고온 증발기 출구 측 거기에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답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설치 목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증발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 자, 요 상태에서는 나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 0도씨 증발기 출구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봤을 때 이 답안을 작성한 사람이 알고서 썼냐 모르고 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서 뭐 나라고만 적어주셔도 당연히 맞다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과 같이 에어커튼의 치출 특성을 가진 치출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문제에서 답을 줬죠. 그래서 제 영상 여태까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요 에어커튼의 치출 특성만 보더라도 치출구 이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뭡니까? 캄 라인형 치출구예요. 그래서 캄 라인형 치출구라는 거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보면 창문 위에나 문 위에 설치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나 문 위에다가 설치하게 되고, 요렇게 이제 위에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자, 요게 이제 캄 라인형 치출구인데, 자, 일단 이렇게 위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방한다라고 치면은 냉풍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문을 연다거나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실내가 냉방되고 있으면 여름철이니까 실내가 온도가 낮다라고 칩시다. 냉방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실외의 온도가 현재 높은 상태예요. 여름철이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창문을 열게 되면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자, 이때 캄 라인형 치출구에서 냉풍을 아래쪽으로 쏴주게 되면은 이게 에어커튼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에어커튼의 역할을 하면서 뜨거운 열기가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뭐 외부의 곤충이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어커튼의 치출 특성을 가진 치출구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캄 라인형 치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혹여 라인형 치출구라고 쓰셨다면은 뭐 감독관에 따라 다르겠죠.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하면 부분 점수 인정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정확하게 적으면은 캄 라인형 치출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설치하는 이유는 에어 커튼의 치출 특성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했었고, 정확하게 뭐 역할까지 적으시오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역할은 실내외 온도차 유지, 왜? 뜨거운 열기가 안 들어오게 해주니까. 그리고 에어 커튼 역할, 요거는 에어 커튼의 치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콜드 드래프트 방지가 되는 겁니다. 콜드 드래프트가 뭐냐, 우리가 난방을 할 경우에는 콜드 드래프트, 겨울철이기 때문에 창문 근처가 추워요. 근데 난방을 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계속 내려와 주니까 창문 근처에 가면 추위를 느끼는 현상이 콜드 드래프트란 말이야. 근데 난방을 할 경우 요 컵라인형을 설치했다면 창문 근처에 차가운 기운을 많이 감소시켜 주겠죠. 자, 그래서 일종의 콜드 드래프트 방지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 문제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여준 장치의 명칭은 역하방지기가 될 거고요. 이 역하방지기의 역할은 뭐였어요? 연소장치 말단에는 저 말단에는 뭐가 있어? 주로 보면은 가스 저장소, 가스통이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연소장치에서 역화가 일어났다. 그럼 이 역화된 불꽃이 가스통까지 도달해버리면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역화가 발생했을 때 이 역화방지기가 지가 먼저 터지는 거야. 지가 먼저 터져서 내부에 있는 가스나 화기를 확 빼버립니다, 밖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저 말단에 있는 가스 저장소까지 역화된 불꽃이라든가 이런 게 도달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역화방지기의 기능은 뭡니까? 연소장치의 역화로 인한 폭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칭은 역화방지기가 되는 거고, 기능은 연소장치의 역화로 인한 폭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앞에서 논란이 됐던 게 외형만 보여주고 어떻게 맞추느냐, 막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간혹 보면 내부에 임펠러가 돌아가는 걸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임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심력에 의해 회전하는 걸 보여줄 때도 있고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외형만 보여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에 외형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 나오는 장치예요, 장치.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터보 냉동기 혹은 원심식 냉동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영상에 나오는 장치가 아니고 압축기의 형식 혹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다면은 정확하게 원심식 압축기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터보 냉동기 또는 원심식 냉동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기출문제 복원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이제는 진짜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영상 기능사 산업기사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복원해둔 문제 있죠. 그것만 쭉 다 보시더라도 90% 이상은 맞추실 수 있다 라고 이제는 감히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복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복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의 소중한 제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